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월 21일 일일 브리핑 시작합니다. 반액 대매출 사태가 대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산의 저가 아파트들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대구도 저가 아파트들에만 이 현상이 있었어요. 하지만 고가 아파트들에서도 반액 대매출 사태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분명 2022년보다 분위기 더 안 좋다. 이때랑 분위기 비슷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는데요. 사실 25년, 22년보다 분위기가 더 안 좋네요. 제 시청자분들 우대권 받으러 오세요. 영상 함께 보시죠. 자, 80억 꼬마 빌딩도 1년 만에 50억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거 반액 대매출이죠. 인천의 강남이라고 불렸던 그곳, 향후 10년 내로 부산의 인구를 앞지른다는 그 인천. 네, 12억까지 넘던 아파트도 거의 반토막 나는 수준까지. 이건 반토막 아닐까요? 한 40% 정도 떨어졌다는 그 뉴스일 듯 합니다. 자, 대구에 있는 고가 아파트가 49% 하락입니다. 49% 하락. 11억까지 갔던 것이 5억 7천. 11억까지 갔던 것이 5억 7천. 1, 2, 3층 아니에요. 5층 거래였습니다. 5층 거래. 직거래 아니었어요. 중개거래였어요. 네, 싼 아파트에만 나타났던 현상이 고가의 아파트들에도 오늘 몇 건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그 뒤따라서 부산이 이 현상이 나타났죠. 가격이 폭등하고 폭락하는 가운데, 거기에다 반등했던 가운데, 이때는 처분 조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폭락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작년에는 고가 아파트들은 견조한 흐름, 조금 빠지는 흐름, 저가 아파트들은 많이 빠지는 흐름, 이런 모습을 예측해 드렸는데요. 고가 아파트들 폭락 없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처분 조건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말씀 드렸어요. 여기도 폭락 이렇게 나올 수 있다. 다만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를 잡고 버티라고 하면 저가를 처분하고 고가를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확률이 이때보다는 많이 반액 대매출하는 이런 것들이 빈도가 더 낮을 거예요. 하지만 나온다. 그런 분들은 이거 꼭 가지고 있다가 제가 드리는 우대권 꼭 가지고 있다가 좋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네요. 자, 올해도 이제 점점 뉴스들이 많이 부동산 시장 안 좋을 거라는 이야기 계속 나옵니다. 왜? 고금리가 지속될 것이다. 금리를 낮추면 환율이 폭발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네, 쿠팡, 아이고, 또 몇 분, 큰 손 몇 분이 좀 사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큰 손, 작은 손 괜찮습니다. 5,000원, 만원 장 보실 때 괜찮습니다.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매도 물량은 일주일 전 화요일보다는 약간 늘어나 있습니다. 한 300~400건 정도 늘어나 있어요. 추세가요. 저는 그 전에 말씀드릴 때 이 매도 물량이 늘어난다, 물건이 안 팔린다, 그러면 전세가 늘어나고 월세가 늘어나고 이게 한 몸처럼 움직였어요. 근데 지금 분위기 좀 달라졌어요. 매도 물량은 늘어났는데 전세 물량은 줄어들고 있다? 전세 물량이 늘어날 법 하거든요. 사람들이 임대를 안 놓기로 했어요. 나 그냥 이대로 팔고 말래 라고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왜? 서울 아파트 190만 개, 매물 9만 개, 부산 아파트 93만 개, 대충 90만 개로 써볼게요. 6만 개. 이 비율상으로 안 맞잖아요. 서울이 9만 개 정도 매물이면 부산의 적정한 매물 수준은 그래도 한 4.5만 개, 4.3만 개 이 정도가 적당할 건데 나 전세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 팔래. 팔무새. 팔무새. 월세 물량은 거의 변함없는 상태가 유지되고 있고요. 조금 더 비관적으로 전망이 바뀝니다. 지금 거래량 보십시오. 이거 1,700건, 12월 거래량 1,700건도 못 넘습니다. 작년 가장 저조했을 때보다 더 저조해졌다. 근데 이 저조한 흐름보다 더 저조한 흐름이 1월 달에 나타나고 있다. 빨간 날도 유독 많습니다. 근데 설날에도 거래하는 사람 간혹 몇 명 있어요. 이 부동산 신고되는 거 보면 요 빨간 연휴 한 5일씩 되잖아요. 거래 건수 한 5건 정도 됩니다. 이때도 집 보러 다니는 사람들 간혹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많지 않을 거예요. 비슷한 날짜 견주어 보면 정말 11월 거래량이 반토막 수준이에요. 11월 거래량이 2,100건이었거든요. 그럼 1,100건의 거래가 나타날 거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조금 더 많을 거예요. 1,300에서 1,400. 제 시뮬레이션 나중에 했는 표 보시면은 야, 니는 어떻게 그렇게 잘 맞추냐?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근데 이걸 제가 몇 년째 보고 있습니까? 매일같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건당 거래대금은 아직 회복을 못하는 모양새고요. 더 이상 상고 하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1도 없다. 1도 없다. 상저하고라는 이야기도 점점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좀 암울할 것 같다. 이런 것이 중론으로 자리 잡고 있는 듯하네요. 자, 고가 아파트 거래량 반토막. 그래도 300건은 살짝 넘어가지만 1월은 300건 아래입니다. 뭐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 실거래 가격 한번 볼게요. 자, 고가 아파트들 서울 같았으면 이 신고가도 돌파하고도 남았을 녀석들이 그렇게 힘은 못 쓰고 GS 하이츠사이 얘는 힘 좀 썼네요. 힘 좀 썼습니다. 뭐 인근에 분양이라도 있나요? 네,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38평 9억. 대구에 11억까지 가던 아파트가 아까 5억 7천 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네, 대연 롯데가스 레전드 거의 반액 대매출급의 40% 급락. 이것은 하지만 1층이었다. 1층이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또 평가 절하하고 1층이니까 그러고 또 여기에 또 얼마 전에 10억 6천에 거래되는 이 고가의 물건. 예. 이건 대세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말자고요. 요것도 약간 예외적인 경우. 요것도 약간 예외적인 경우. 다만 시장의 큰 틀은 대폭등 이후에 대폭락. 이후에 아주 인기 있는 곳은 큰 반등. 그 외 지역은 중간 정도의 반등. 아니면 거기서 꼬라박은 데도 있지만 일정 부분 23년도에 데드캣 바운스. 예, 그때 데드캣 바운스가 만약에 30 정도 일어났다면 지금은 15 정도 다시 되돌림. 예, 다시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시장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슬금슬금 올라가는 것은 그나마 좀 사람들이 더 많이 선호하는 것, 대다수는 어디로 내려갈지 그 방향을 찾고 있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이 정말 이 악성 댓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악성 댓글이 많이 달리고 있어요.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왜 시장 분위기 올라가면 악성 댓글도 안 달 거예요. 답답한 심정은 이해하나. 그래서 다 그냥 본인의 선택이고 제가 여기서 아무리 떠든다고 해서 시장 분위기 바뀌지 않아요. 제가 무슨 시장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힘도 아니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읽어 드리려고 하니 장래에 대한 대비는 하셔라. 고금리가 지속될 수 있다. 힘들 수 있다. 얼죽신? 얼어 죽어도 신고가? 그러면 준공은 미분의 주택은 왜 그렇게 많은가요? 그렇게 신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더라. 청약해도 얼죽신이라고 말로만 떠들었지. 야, 거기 들어가서 진짜 빚내갖고 빚 잔뜩 내서 들어가려고 살려고 하다가는 얼어 죽어도 신축, 얼죽신, 죽. 얼어 죽어도 신축 하다가 정말 죽습니다. 진짜 이자 부담 하다가 진짜 죽어 나자빠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냥 그런 데 대한 대비를 하셨으면 한다. 집값 크게 반등할 것이다. 뭐 전국 좀 서울이 뚫고 올라가는 거 있으니까 우리도 뚫고 올라갈 것이다. 빚 많이 지고 무한정 버티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처분 조건으로 막 다시 가격이 급락하는 거래가 나오고 시장 분위기가 더 다운되고 나는 이자를 오만상 부담하면서 버티고 있었는데 시장 분위기가 안 살아나면은 그 고통, 그 누구 책임인가요? 집값 올라간다고 이야기했던 사람? 아니면 그것을 선택했던 사람? 아니면 저같이 하락을 강조하는 사람 누구의 책임일까요? 다 본인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조금 듣기 불편한 이야기가 있더라도 시장 분위기를 그냥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 정도로 봐주실 여유 있으시잖아요. 조금 귀에 거슬리는 이야기라고 이렇게 악플 세례하지 마시고 이런 것도 있구나. 올라가는 거 있으면 떨어지는 거 있고 뭐 그렇지만 올라가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더라. 35%, 40%. 예, 수영구, 망미동, 이 편한 세상 3차. 고점 대비 40% 하락. 뒷거래 아니에요. 중개거래예요. 저층 아니에요. 고층이에요. 자, 이걸 한번 보시면은요. 자, 21층이 40% 할인된 가격이었다. 그럼 저층은 어떻겠습니까? 저층은 더 많이 빠질 거거든요. 21년 차 엄청 많이 된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10년 이상, 10년 지나고 나면 제가 말씀드렸죠. 30년 차 이상 아파트가 부산의 절반이에요. 30년 차 갓 접어드는 아파트는 중위연령입니다. 지금은 오래된 아파트, 뭐 재건축 이런 걸 생각하지만 중위연령입니다. 이 고층 아파트, 이 가격 재건축할 수 있을까요? 힘들 거예요. 여기에 아파트가 한 30년 차 되면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의 구성원의 연령이 굉장히 높습니다. 10년 후 지나면 부산 인구의 3분의 1이 65세 이상이라고 하잖아요. 65세 이상에 그때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10년, 지금은 좀 짧아졌다고 하니까 8년 있다가 나 73세 돼가지고 짝대기 죽고 저기 들어갈래. 그럴 사람 잘 없어요. 그냥 하던 대로 그냥 그대로 흘러가기를 바라게 될 거예요. 그게 고연령층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일본에서 먼저 경험했잖아요. 아이고 내가 살면 얼마나 살기라고 그걸 말라 때려 부수고 말라 또 내보고 또 옮겨가라 하고 그런 거 다 싫어합니다. 예, 그런 거 싫어해요. 자, 전세 가격은 전년보다는 조금 높아져 있는 상태에 500만 원 정도 높아져 있네요. 네, 거래가 데이터가 조금 더 쌓이게 되면 건당 거래 금액은 나오겠죠.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